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만 합니다. 분양 가격이 언제 산정이 되었는지, 그 산정됐던 시기, 금액을 주요 인접되어 있는 아파트 가격에 다 대입해 가면서 산출을 해야만 합니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7297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고민 끝에 이렇게 보냅니다. 현재 도봉동 힐스테이트를 8월에 입주 예정을 두고 있는 26살, 32살 신혼부부입니다. 3년 전 결혼을 결심하고 집을 알아보던 중에 남편 본가와 가까운 이곳에 당첨되어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재 아파트 시장 분위기도 많이 안 좋은데 저희 집은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현재 방학, 도봉, 창동 통틀어 신축은 하나도 없고 저희 집만 신축인데 조금 높은 분양가로 매입을 하였습니다. 이 매물을 마피로 팔아야 할지 아니면 우선 입주 후 기다려야 할지 너무너무 고민이 됩니다. 창동의 포레나 민자 역사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도봉동 신축 오피스텔이 희망이 있을까요? 전문가님의 답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부동산 하락이 있어 분양권 매물이 계속 적체되다 보니 우리 구독자님도 마찬가지 거기에 조바심을 느껴서 1억 정도의 마이너스 피로 1억 손실을 보고 매도를 해야 될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반드시 보유하셔야만 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 형태를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첫 번째, 지금 이 분양권이 실거래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정확한 시세 판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세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에 대한 가치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 파악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정확한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두 가지 형태를 잘 기억하시고 잘 대입하셔야지만 오판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뒤에 판소를 통해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세하게 뒤에 제가 나열해서 언급해 드릴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 시세 판단을 하기 위한 주요 아파트들을 설명해 드릴 텐데 일단 입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힐스테이트 도봉역 웰가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도봉역 인근에 있습니다. 2023년 8월에 입주 예정이고 약 300여 세대 정도의 물량으로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파트와 시세 판단을 하기 위해,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 비교할 만한 아파트는 바로 도봉역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레미안 삼성 아파트를 주의 깊게 보셔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도봉역에서 쭉 내려오시면 방학역이 있습니다. 자, 이 방학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도봉역에 있는 아파트를 가격을 선도하면서 견인해 가는 주요 아파트다 보니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도 잘 파악해야만 합니다. 자, 방학동 초역세권, 방학역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ESA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약 300여 세대 되는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의 가격 추이도 잘 판단하셔야 되고 또 바로 뒤편에 있는 대장급 아파트들이죠. 방학동에 있는 삼성 레미안 아파트, 그리고 바로 밑에 대산타운 현대 아파트도 주의 깊게 보셔야만 합니다. 조금만 쭉 내려오시면 방학상거리가 있습니다. 방학동 사거리. 이 방학동 사거리 밑에 창동 대동아파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도 나홀로급 아파트입니다. 100세대 미만입니다. 이 아파트 주소지는 창동으로 되어 있지만 방학동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아파트도 주의 깊게 보셔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주변 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사실 신축 아파트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축 아파트를 보기 위해서는 노원 쪽으로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노원도 노원역 쪽이 아닌 상계역 쪽이 입지 조건이 좀 비슷합니다. 자, 상계역 주변에 노원 센트럴 푸르지오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다만 앞전에 본 아파트들과 달리 이 아파트는 5구 타입 기준에서 보셔야만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아파트들 뒤에 판소를 통해 대입해 가면서 비교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크게 총 두 가지 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의 지금 정확한 시세를 모르시기 때문에 지금 판단 오류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따라서 지금 분양권 상태에서 실거래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지금 하락한 금액이 정상적으로 하락이 되는 금액인지, 그리고 이 아파트는 얼마 정도 상승을 할 수 있을 건지, 그걸 면밀하게 알기 위해서는 가치 판단을 해야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가치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입지 서열을 구분해서 접근하는 건 아니고, 그거는 그냥 기초적인 겁니다. 정확한 가치 판단, 시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주변 아파트 가격에 잘 대입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시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분양 가격이 가장 중요한 가격이 될 수 있다. 또 지금 이 오피스텔이 입주하는 시점 자체가 하락주기 입주를 하는 상황이지만, 이 아파트 오피스텔이 부동산이 상승했던 시기에 만약에 입주를 했었다면 이 오피스텔의 상승 고점은 얼마가 나올 수 있었는지 정확하게 산출이 됩니다. 따라서 상승 고점을 예상한다면 하락 저점의 가격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분양가, 지금 분양가가 7억이라고 하셨는데 이 분양가를 잘 주변 아파트에 대입해야만 한다. 자, 그럼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도봉동에 있는 아파트죠. 도봉. 자, 도봉역에 있는 아파트, 삼성 레미안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약 400세대 정도가 됩니다. 400세대. 그리고 전부 다 8호 타입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400세대인데 이 아파트의 연식이 20년 차예요. 자, 그런데 이 아파트가 부동산이 상승했던 시기에 고점 가격이 얼마에 형성이 되었었냐? 고점 가격은 8억 중반에 형성됐다. 8억 중반까지 상승했던 아파트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오면 방학역의 인근에 있는 방학동 아파트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 방학동에 있는 아파트들, 앞전에 방학동 사거리에 있는 거의 90세대 정도 되는 나홀로급 아파트가 있었죠. 요 대동 아파트라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의 연식이 15년 된 아파트입니다. 워낙 이 주변은 구축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신축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나홀로급 아파트도 찾아봤는데 15년 차 된 아파트다. 자, 이 아파트의 상승기 고점 가격은 얼마까지 상승을 했었냐? 7억 후반까지 상승을 했었다. 7억 후반. 그리고 방학역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있었죠? 자, 그 아파트 300여 세대 되는 아파트입니다. 자, 그 아파트 연식이 20년 된 아파트입니다. 20년 된 아파트. 그 아파트는 상승기 고점에 얼마까지 상승을 했냐면 8억 초반까지 상승을 했었다. 8억 초반. 자, 그리고 방학동에 위치하고 있는 대장급 아파트죠. 약 1000세대가 넘어가는 아파트입니다. 자, 삼성 레미안 아파트, 그리고 현대 아파트가 있었죠. 현대 아파트와 삼성 레미안. 이거 연식이 약 20년 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상승기 고점기에 얼마까지 상승을 했었냐면 10억까지 상승했었다. 10억. 자, 따라서 방학동에 있는 아파트의 시세는 이렇게 전고점을 찍었었다. 그리고 또 앞전에 우리가 본 상계동이 있었죠. 상계동, 농구 상계동. 자, 상계동에 위치하고 있는 센트럴 프루지오 아파트. 이 아파트의 세대수는 약 800세대 정도가 됩니다. 800세대. 그리고 연식을 따져본다면 이 아파트의 연식은 3년 된 아파트다. 3년 된 아파트. 자, 이 아파트 상승기 고점기에 얼마까지 상승을 했었냐면 10억
초반대까지 상승을 했었다. 근데 이 아파트는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 상급지역 위치에 있는 아파트다 보니 5구 타입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5구 타입. 나머지는 8호 타입 기준에서 보셔야만 합니다. 자, 상승기 고점 가격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 분양 가격이 언제 책정이 됐고 언제 산정이 됐는지도 파악을 해야만 합니다. 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 입주자 모집 공고가 2020년 12월 달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분양 가격, 이 분양 가격 산정은 언제 나왔냐면 2020년 하반기에 나왔었다. 자, 이 지금 오피스텔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지 않고 또 고분양가 상한제도 적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변 시세대로 분양 가격이 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거의 높은 가격, 고분양가 기준에서 7억으로 산정이 되었는데, 자, 7억으로 산정됐던 시기에 2020년 하반기 이 아파트들의 가격 추이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는지도 알아봐야만 하겠죠. 자, 2020년 하반기 도봉동에 위치하고 있는 삼성 레미안 아파트의 가격대는 얼마였냐면 6억 후반이었습니다. 6억 후반. 6억 후반. 자, 그리고 방학동에 위치하고 있는 90세대 정도 되는 대동 아파트. 이 아파트는 이 당시의 가격이 6억 초반에 형성이 되었었다. 6억 초반. 그리고 약 300여 세대 되는 방학역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이 아파트, ESA라는 아파트죠. 이 아파트는 2020년 하반기에 가격 추이가 얼마까지 형성이 되었냐면 6억 중반에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6억 중반. 그리고 1000세대가 넘어가는 대동타운 현대아파트나 아니면 또 삼성 레미안 아파트 있죠. 방학동. 그 아파트의 가격은 약 7억 후반 정도에 형성이 되었었다. 7억 후반. 그리고 상계동에 위치하고 있는 약 800세대에 되는 신축 아파트죠. 센트럴 프루지오 아파트의 가격은 2020년 하반기에 8억 초반까지 찍었다. 8억 초반.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우리 보유하고 있는 힐스테이트 오피스텔 분양가 산정 기준에 7억으로 산정이 되었는데 그 7억으로 산정됐던 시기에 주요 인접되어 있는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도봉동에 위치하고 있는 삼성 레미안과 방학동 나홀로급 아파트 대동 아파트 그리고 방학역에 위치하고 있는 ESA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이 아파트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기준에서 본다면 지금 앞전에 제가 나열한 이 아파트 가격보다는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상승기 때 이 오피스텔이 입주를 했다면, 자, 그 대신에 1000세대가 넘어가는 대동타운 현대아파트나 또는 방학동에 위치하고 있는 삼성 레미안 아파트보다는 시세가 낮았죠. 따라서 지금 상승기 고점의 가격에서 추이해서 봤을 때 그렇다면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의 형성이 되었을 거냐? 10억보다는 낮았을 거고 또 8억 중반보다는 높았을 거다. 그렇다면 이 오피스텔은 상승기 때 만약에 입주를 했다면 오피스텔 고점 가격은 아마 9억 정도는 형성되지 않았을까라고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하락한 시점에 이 오피스텔은 얼마 정도까지 하락을 해야 정상적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6억 초반으로 보는 상황입니다. 6억 초반. 거의 마이너스 30% 정도는 전고점에서 하락한 수준이기 때문에 요 정도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하락 저점, 바닥 금액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7억에서 마이너스 1억 정도 손실을 보고 매도하시겠다. 그러면 우리 구독자님은 완전 바닥에 매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 본다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변화될 건지도 우리가 파악해야만
이거를 좀 더 보유해야 될지 아니면 손절해야 될지도 알 수가 있겠죠. 자, 부동산 흐름 파악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예전 강의 영상 직원직설에서도 여러 번 다뤄드렸었습니다. 자, 2023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아파트 시장이 움직이는 시장이다. 자, 아파트 시장이 먼저 선도해서 가격을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시장에선 재건축 시장이 먼저 선행해서 움직일 거고요. 그 다음에 신축 아파트가 같이 함께 움직일 겁니다. 자, 아파트 시장이 2023년 하반기부터 반등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집값을 이끌어 나갈 거고 23년 하반기부터 그리고 24년이 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모든 전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다 상승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피스텔은 언제쯤 올라갈까요? 이 오피스텔은 아파트 가격이 고점이 되는 순간, 이 고점에 대한 인식이 커지는 순간 이 수요가 오피스텔로 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오피스텔은 언제쯤 다시 반등 상승을 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저는 2025년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가 되면 이 오피스텔 가격도 저점 바닥을 끝내고 상승을 할 텐데 얼마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냐? 지금 이 상승 고점을 알아야지만 반등의 금액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승 고점의 가격을 산출한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오피스텔은 분양가 7억인데 9억까지 상승했다가 이 9억이 쭉 떨어질 겁니다. 6억 초반으로. 그리고 반등하는 순간 다시 8억 선까지 올라갈 거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구독자님이 지금 7억에서 1억 정도 마피를 보고 그냥 손절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손실이 되는 겁니까? 약 2억 정도가 손실이 되는 거죠.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8억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7억이 아닌 6억에 매도를 하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2억 정도의 손실이 생긴 거죠. 만약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신다면 1억 정도의 수익이 생기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 부동산,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선 분양 가격이 언제 산정이 되었는지 그 산정됐던 시기 금액을 주요 인접되어 있는 아파트 가격에 다 대입해 가면서 산출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 건지도 파악해야만 하겠죠. 이제 2023년부터 총선의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쏟아낼 겁니다. 정부 입법안들이 전부 다 추진될 거고 부동산 시장은 전부 다 지금 다 풀려 있어서 수요가 접근하기엔 굉장히 용이한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023년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연준의 FOMC가 시작이 될 텐데, 개최가 될 텐데 그 시기에 금리 동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리 동결이 나오는 순간 주식시장이 엄청난 랠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랠리 이후에 반드시 자산시장,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수요가 증가될 겁니다. 기다리십시오.